코칭 리더십 9장 그로우 모델. 골, 목표, 리얼리티, 현실, 옵션스, 대안, 윌, 의지. 지금까지 우리는 학습과 성과 향상을 위한 자각과 책임감의 본질적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코칭의 배경, 기업 문화, 고성과, 그리고 코칭과 리더십의 유사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코치의 역할과 태도도 탐구했고, 기본적 소통 형식으로서 강력 질문과 적극적 경청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에 대해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하는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코칭은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코칭을 매우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코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지시하고 보고받는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코칭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만 그런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한 코칭은 효과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칭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코칭은 그 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한 상태로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칭은 공식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는 비공식적 코칭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비공식적 코칭은 그 프로세스는 같지만 공식적 코칭보다 단계가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대1 코칭, 1대1 코칭, 팀 코칭, 자기 코칭은 형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 명료하다는 점 때문에 1대1 코칭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대1 코칭은 동료들, 리더와 부하 직원, 교사와 학생, 코치와 선수 사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향식으로 가능합니다. 직원이 상사에게 은밀하게 코칭을 하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상향식 코칭은 성공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코칭 프레임워크. 공식적 코칭이든 비공식적 코칭이든 코칭 대화의 순서는 다음 4단계를 따릅니다. 코칭의 단기 및 장기 목표 설정, 골,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실 점검, 리얼리티, 가능한 대안과 다른 전략 혹은 방침, 옵션스,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 확인, 윌. 기억하기 쉽게 순서가 그로우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그로우 모델을 자주 언급할 것입니다. 선택과 자기 동기부여는 대단히 중요한 성공 요소이기 때문에 의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의지 단계에서 의도가 행동으로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단계를 변혁적이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림9는 각 단계에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을 보여줍니다. 그림9 그로우 모델. 목표. 무엇을 원하나요? 현실.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대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의지. 무엇을 할 것인가요? 보통 문제를 처음 다룰 때는 4단계를 순서대로 모두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에 토의한 적이 있거나 이미 시작된 업무 혹은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도 자주 코칭을 실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단계에서 코칭을 시작하고 끝내면 됩니다. 그로우 모델의 효과가 높은 것은 프레임워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우 모델의 기원. 우리는 1979년 유럽에서 이너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테니스 선수들과 골퍼들만을 상대로 코칭을 실시했지만 곧 이너게임이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 개념, 기법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기 때문에 성과를 향상시키고 학습과 즐거움을 증대시키고 직장에서 목적의식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우리 고객이 되었습니다. 맥킨지를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에는 테니스 코트에서의 경험적 코칭이 다수 포함되었죠. 그 코칭은 성과를 향상시키고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공부된 맥킨지는 나와 그레이엄 알렉산더에게 기초가 될 만한 코칭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경기장과 다른 장소에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코칭 모습을 동영상에 담기로 한 우리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NLP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코칭 모습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고 무의식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모델이 테니스 코트나 비즈니스 분야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모델을 7S 코칭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맥킨지의 7S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단계가 1, 2, 3, 4인 것도 같았고, 때로는 1, 3, 4인 것도 같았고, 그냥 1, 2, 3인 것도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4개의 핵심 단계에서 머리 글자를 딴 그로우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과 다른 몇 가지 생각들을 맥킨지의 사내 연락 직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회사 측에서 그 모델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회사 측은 그 모델이 단순하고 행동과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정작 우리는 당시에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2년 이 책 초판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나는 그 모델을 발표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책의 성공과 우리의 노력 덕분에 그로우 모델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표 먼저. 현실을 점검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먼저 현실을 알아야 목표를 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현실에만 기초한 목표는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과거의 성과에 의해 제약받고 단순한 외연 확대로 인해 창의성이 결여되고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목표가 더 낮게 정해지고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단기 목표에 주력하여 장기 목표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서 보건대 조직은 항상 미래의 가능성보다는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상적이고 장기적인 해결 방안이나 비전의 토대 위에서 큰 목표를 세우고 현실적인 중단기 목표를 정했을 때 사람들은 자극을 받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의욕을 갖습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느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봅시다. 현실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로 확장같이 오로지 기존의 교통 흐름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기초해 목표를 세우기 쉽습니다. 이 목표는 미래의 어느 시기에 그 지역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통 패턴을 개발한 후 세워질 장기적인 목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로우 모델의 순서에 따라 코칭할 것을 권합니다. 그로우 모델의 가치. 다시 강조하지만 자각, 책임감, 의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불러내는 적극적 경청과 강력 질문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로우 모델은 가치가 없습니다. 모델은 모델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그로우 모델은 코칭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교육 분야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핀이 있고 스마트 목표가 있고 그릿이 있고 그로우 코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각 모델마다 전제 조건이 있으며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그 모델은 유효합니다. 그로우 모델의 전제 조건은 자각과 책임감입니다. 전제적인 리더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맡길 것입니다. 나의 목표는 이달에 1,000개를 판매하는 것이야.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분은 지난달에 겨우 400개밖에 못 팔았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경쟁사가 하는 것을 보세요. 분발하도록 합시다. 대안을 모두 생각해 보았는데 광고를 늘리거나 제품의 포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독재자도 그로우 모델을 따를 수는 있습니다. 위의 리더는 정확하게 그로우 모델을 따랐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각을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강제로 책임을 맡겼습니다. 강요에 의한 책임이므로 직원들에게 선택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진정한 책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로우 모델의 전제 조건과 유연성. 만일 이 책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얻는다면 그것은 그로우 모델이 아닌 자각과 책임감이 되어야 합니다. 코칭 질문을 할 때 그로우 모델의 순서를 따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단순하고 유연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재순환 과정을 거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현실을 점검하기 전까지는 목표가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모델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처음 목표가 아무리 정확해도 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면 수정이 필요하거나 다른 목표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대안이 적을 때는 각 대안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내용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전에 그것이 목표와 부합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되지 않는다면 목표, 특히 목표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직관에 의존해 그로우 모델 순서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십시오. 필요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각 단계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그러면 코칭 받는 사람은 의욕을 갖고 적극성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고 그들의 개인적 목적과 가치와도 한 방향을 이루도록 코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칙보다는 직관을 따르십시오. 그로우 모델의 힘이 친숙하게 느껴질 때 그로우 모델의 어느 요소를 탐구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로우 모델의 핵심 요소. 그로우 모델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탐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코칭을 받는 사람이 자극을 받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순서를 유연하게 따라가고 필요하면 다시 목표를 검토합니다. 1단계, 목표가 무엇인가? 궁극적 목표, 성과 목표, 중간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의 유형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중요한 목표와 포부를 확인합니다. 코칭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2단계,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취한 행동의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합니다. 이전에 취한 행동의 결과와 효과를 확인합니다. 목표 진행을 가로막거나 제한하는 내부의 장애 요소들을 파악합니다. 3단계, 대안은 무엇인가? 가능성과 대안들을 확인합니다. 목표 진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질문합니다.
4단계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배웠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파악합니다. 확인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개요를 만듭니다.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간단하게 검토합니다. 목표의 지속적인 달성에 필요한 지원과 개발을 생각합니다. 합의한 행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달성과 그 책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토의합니다. 그로우 모델의 각 단계에 대한 질문 예시는 코칭 질문 툴키트의 질문 가방 5에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4개의 장에서 각 단계와 그 단계 내에서 자각과 책임감을 불러오는 질문들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